선생님 저는 양방이 싫다고 선생님만 믿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진료를 보지 않았어요. 세븐팩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VIP 한방자율의학센터 바이 닥터 신사경의 신사경 원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동물들이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를 하고 재활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전공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수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내과 인턴도 하고 외과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 한방은 미국에서 배워갖고 와서 동물 한방치료랑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인데 한국이 아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수의과 대학에 한방학과가 사라지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동물 한의학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사실 저희가 옛날에는 사람 한의사한테 조금 뭐 수의사들이 좀 배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이랑 강아지들은 해부학적으로도 틀리고 뭐 사실은 종이 틀리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는 한의사랑 동물을 고치는 한의사가 조금 약간 구별이 돼 있었던 게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플로리다 대학교 수의학과 거기에 중국인 교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뭐 교수를 하고 싶으셔갖고 중국인이 미국 가갖고서 이제 이렇게 그 말 침을 놓다가 원래 저희 교수님이 원래 옛날엔 다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처럼 나보다 더 귀한 음식을 강아지한테 주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소라든지 닭, 돼지 이런 분야의 교육이 되게 더 많았거든요. 약간 반려동물의 개념보다는 좀 가축의 개념이 가축의 좀 더 개념. 가까웠죠. 그리고 그냥 뭔가 강아지는 집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뭔가 식구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키웠던 시대에 저도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많이 접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다 강아지나 고양이 쪽으로 많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우리 교수님도 이제 한방 교육을 시작을 해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어떻게 수의학 이제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한의학을 배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과 쪽으로도 인턴을 하고 뭐 외과도 석박사를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약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게 또 안타까웠고 외과 쪽으로는 뭔가 수술을 한 번 했을 때 그 수술이 잘 되면 괜찮은데 수술이 잘못됐을 땐 다시 복구가 될 수가 없으니까 동물 한방이나 재활치료는 강아지들이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약을 먹지 않더라도 뭔가 침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고 강아지들이 걷지 못하면서 뭐 20살까지 살고 25살까지 산다는 거는 저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까지 보호자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가서 이 한방을 배우고 와서 이제까지 이렇게 그럼 그때가 약간 원장님의 삶의 전환점 같은 때이신 거겠네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제가 바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세븐팩 사실 한방 재활이 12년 전만 해도 그렇게 인기 있는 과가 아니라 사실 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정말 생소한 분야였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되게 많이 보편화가 돼서 이렇게 청담도까지 입성을 했는데 보편화된 치료보다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 찾아서 오는 약간 좀 그런 과의 인식이 많았어 갖고서 쉽지 않은 때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개척을 하셨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 분야를. 개척은 많은데 제가 어떻게 보면 또 애들도 키웠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계속 한 길만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딴 걸 안 하고 치과 기계 좋은 게 나오면은 치과도 좀 한번 해볼까? 뭔가 좀 되게 좋은 게 나오면은 이것도 좀 해볼까? 그런 게 좀 되게 많아요. 수의사로서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뭔가 좀 행복한 치료였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제가 저의 목표였기 때문에 아이가 뭐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님이 뭔가 우리 센터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찍어서 드리면은 보호자분이 나중에 그런 거 요청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뭔가 애가 불편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굉장히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라 본인한테는 조금 만족하는 직업이 될 수가 있어요. 만족도가 높으시군요. 사실 수의사도 외국 같은 경우는 자살률이 되게 높대요. 왜냐면은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거를 수의사 자체가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너무 슬퍼서.
왜냐면 너무 노력을 했고 네네네. 몇 날 며칠을 네. 막 밤을 새고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이 다 좀 수의사한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못 이겨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은 그런 거를 좀 극복하시는 노하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게 싫어서 저도 뭔가 내과에서는 뭔가 계속 노력을 하고 외과도 내가 진짜 수술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은 뭔가 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계속 마지막까지 막 뭔가 해줄 게 없어서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저렇게 죽어가는 걸 봐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했던 거고 수의사한테는 굉장히 조금 네. 만족도가 좋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보편화가 그래도 됐잖아요. 십몇 년 전보다는. 요즘에는 어떤 동물들이 주로 방문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일단 옛날에는 네. 양방적으로 치료가 안 될 때 한방병원을 네. 마지막에 그런 한 번 더 네네네. 기회처럼 찾아오신 네.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네. 양한방 협진이거든요. 선생님 저는 양방이 싫다고 선생님만 믿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진료를 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굉장히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너무 아프거나 이런 거는 침이나 한약으로 안 돼요. 옛날 막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항생제가 없을 때나 고름 짜고 이러고 네. 앉았지.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양방병원에 가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을 낮춰야 되면 혈압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배뇨를 잘하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약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만약에 한약을 썼을 때 네. 우리 양방 선생님들이 모르는 약이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좀 낯설어 하시는 경향이 많아갖고 저기 옆에 있는 것처럼 저희 동물 전용 한약을 미국에서 수입해다 쓰긴 하는데 미국에서는 일반 대학교 병원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처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양약처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동물 전용 한약 회사에서 구글에도 나오거든요. 다 치면은. 근데 혹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자기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아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약간 불편함이 있을까봐 통증 완화하는 치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재활 운동 치료 하는 게 가장 많고 등이 아프고 다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만 뭐 진통적으로 침 치료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이 아이가 수중 운동을 좀 해서 근력을 키워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많이 후원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미국에서 다 예. 수입을 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양약보다 한약이 훨씬 간이나 신장에 부담이 적다고 네. 봐요. 네. 예, 그래서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약이라고도 예, 하잖아요. 자연에서 보통 뭐 당귀, 대추 맞아, 뭐 맞아요. 이런 거니까 예. 그런 걸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그런 약을 쓰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동물에게도 좋겠네요. 예, 예. 여기 바닥 재질이 애견 훈련센터에서 예. 쓰는 여기 미끄럼 방지인 예. 것 같던데 맞나요? 이게? 맞아요. 예. 많은 아픈 아이들이 오니까 이렇게 다 까신 거구나. 사실 동물병원은 청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바닥이 청소가 잘 되는 바닥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바닥에 내려놓으면 애가 미끄러져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이 바닥 시공이 일반보다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각조각해서 저희가 다 막 붙이고 오리고 붙이고 이러다가 수공업으로. 뜨거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이 재활에서는 환경을 만들 때 100%를 100을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은 1%에서 미끄러지고 그래서 저희가 놀이치료 같은 것도 네.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공 던지기 놀이라든지 뭐 원반 던지기라든지 네. 터그놀이라든지 이런 거 안 되거든요. 100% 금지예요. 뭐 해도 됩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뭐 사람은 자제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냥 알아서 뭐 적당히 해주세요. 근데 강아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100% 다 깐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안전할 예, 것 예. 같아요. 그러셨구나.